안녕하세요. 팔자를 벗삼아 팔벗입니다. 우리가 어제 양인, 록, 원진, 기문, 백호, 개광 이것까지 다 했습니다. 요거를 또 검은색하고 오늘은 일단은 생각나는 수준에서 마지막입니다. 업, 전생인연, 양밥 이걸 오늘 또 간단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반론무자전, 양인록 어제 했고 업, 전생인연, 양밥 이게 보면은 이게 원래는 이게 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뭐랄까 그런 세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별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예. 간단히 이제 그 청하쌤 강의나 저서에 간단히 언급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을 때 뭐 헤어져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냥 헤어지면 그것도 운이니까 운대로 가는 거니까 헤어지면 되는 거고, 근데 좀 뭐 헤어지기는 좀 거시기 하고 살라니까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럴 때는 이런 전생 인연이라든지 이런 걸 업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하면은 좀 마음의 평안, 치유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업을 먼저 보면은 우리가 이제 현생 지금 이게 이제 사주팔자로 봤을 때 요널이시를 딱 잘라 가지고 요널을 전생, 요놈을 내생 이렇게도 우리가 확장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요널이 전생이라 하면은 요걸 딱 넘기면은 전생의 일시가 됩니다. 시가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보통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말년의 결과물이잖아요. 즉 열매. 내가 말년에 그 가지고 가는 그 열매를 현생의 월주로 들고 옵니다. 그리고 전생의 일간, 일주가 연주로 들어오고 그렇게 되겠죠. 연월이 전생으로 넘어가면 일시가 되니까. 그러면 요놈을 딱 전생으로 넘겼을 적에 보면은 이 팔자의 전생은 경일간이었고 일지에 편인을 깔고 있고, 그 다음에 시주에는 시주 천간에는 임수 식신이 있고, 그 다음에 지지에는 오 정관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대충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뭐 일지에 술이 있으니까 경일주의 재는 뭡니까? 뭐 남자로 봤을 때 경일주의 재는 인묘잖아요. 인묘가 술에서는 그렇게 뭐 좀 세력이 없죠. 그러면 전생에 뭐 처복은 별로 없었을 것 같다. 남자라면은, 그죠? 제가 남자라면은. 그리고 이 시주에 식신이 있고 간이 있으니까 말년에 이런 형태의 관을 썼을 거다. 그럼 식신 쓰고 편인 쓰는 관은 뭐 옛날로 보면은 뭐 식신을 썼다 하면은 뭐 통역관 정도 되겠죠. 통역관 또는 말로 하는 그런 관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술 편인을 쓰면은 뭐 월요니 월요 월약 이런 쪽에 그 관도 되겠죠. 이런 형태의 관을 전생에 쓰면서 살았다. 말년에. 그죠? 중년 이후잖아요. 그죠? 이게 보통 15, 30, 30살부터 보니까 15씩 잘라보는 거죠. 이런 형태의 삶을 살았을 거다. 그리고 요걸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현생이 됐고, 그러면 내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생은 요 놈이 그대로 또 넘어가가지고 뭐 우찌우찌 되겠죠. 좀 뭐 똑바로 살았으면 요 일간이 이런 걸 좋은 쪽으로 써묻는 일간을 받을 거고, 또 뭐 이번 생에 대충 살았으면은 요놈들이 또 뭐 편인이나 뭐 사흉신이 들어오겠죠. 그런 식으로 전생이 현생으로 연결되고 현생이 내생으로 연결된다. 이런 걸 또 팔자를 이렇게 확장함으로써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얻어야 될 거는 착하게 살자입니다.
남한테 해코지 하지 말고 착하게 살자. 내 복에 만족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게 이 인연법으로 보면은 배우자 인연법을 뭐 중요하니까 그걸 보면은 이게 금명 남자고 이게 곤명 여자입니다. 여기서 땅바닥 지지를 가지고 지지가 서로 간에 소통하는 그런 하나의 연결 통로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보거든요. 확장을 하면은. 그래서 이제 기토 입장에서는 기토하고 개수 이 두 선수가 있는데 통일된 지지가 어떤 게 있습니까? 묘술이 있죠. 묘술이. 그러면은 기토 입장에서 묘는 관이잖아요. 자식이잖아요. 개수 입장에서 묘는 식상이잖아요. 자식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 선수가 전생에 부부 인연도 있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토 입장에서 술은 겁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형제, 형제, 누나, 뭐 자매 이렇게 되겠죠. 개수 입장에서는 술이 뭡니까? 관이잖아요. 정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생의 기토 입장에서는 이 선수가 뭐 형수님이나 제수씨나 이런 형태의 인연도 있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토 선수나 개수 선수가 둘이 살다가 뭔가 짜부랑짜부랑하고 그래 좀 스트레스 받고 하더라도 뭐꼭 헤어질 거 아니면은 이런 서로의 전생의 인연으로 묶여져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서로 빚 갚는다 생각하고 이해하고 살아라. 이런 형태의 통변도 치유를 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밥은 뭐냐면은 양밥은 이게 뭐 귀신 밥 먹인다 이런 형태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뭐 복을 구할 때 또는 뭐 남을 좀 이런 건 안 좋은데 남을 해코지 할 때 그 뭐 청하쌤 말씀으로는 참 이게 남을 복되게 하는 건 힘들어도 남을 망하게 하는 건 참 쉽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잠시 또 언급된 된 건데 이게 추나추동 동편 175페이지 보면은 자 정하쌤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 학생이 양밥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답변 귀신의 힘을 빌릴 때 전기를 협양하는 존재가 귀신이다. 그럼 귀신이 밥을 직접 먹지는 못하고 그 밥의 기운을 먹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술이다. 그래서 생선의 비닐을 걷어놨다가 술에 담구어서 그 술을 뿌린다. 이게 양밥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사유축 이 사유축 뒤에 세입자가 제가 만약 임대를 주고 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애먹이고 이게 뭐 돈도 뭐 월세도 안 내고 뭐 안 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애를 먹인다 그러면은 이 사유축의 윗그룹이 뭡니까? 신자진이잖아요. 그죠? 사유축의 윗그룹, 형님 그룹이. 그러면 이 신자진을 뜻하는 게 뭐 신이 원숭이고 자는 쥐고 지는 용이잖아요. 뭐 원숭이나 뭐 용 이런 거 구하기 힘들다 아닙니까? 지도 좀 뭐 좀 그렇죠. 구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게 뜻하는 게 물이잖아요. 물. 그래서 이 생선을 또 뜻한답니다. 그래서 생선의 비늘 같은 것들을 갖다가 술에 담구어서 그 술을 이 사유축이 거주하는 예를 들면은 집 문 앞이라든지 그 인근에다가 뿌려 놓으면은 이 사유축이 이 형님이 이렇게 딱 오니까 길을 못 펴고 또 방을 뺀다든지 이렇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양밥 귀신밥을 먹여가지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어떤 일 처리를 할 때 하는 거라고 합니다. 저는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 뭐 선생님들은 많이 안 해봤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잠시라도 언급을 하고 하시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런 형태가 양밥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그것도 뭐 인연이라 생각하고 제 생각에는 그냥 참고 견디고 서로 대화해가 풀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게 뭐 우리가 업 전생 인연 양밥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좋은 쪽으로 만약에 이제 쓴다 그러면은 귀신밥을 귀신의 힘을 빌릴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이 해묘미생 제가 해묘미라 그러면은 윗그룹은 인호술이잖아요. 그럼 인호술의 힘을 빌릴 때 우리가 인호술이면은 남쪽 방향이잖아요. 남쪽. 인호술이 보통 천사를 직계조상, 그 다음에 육해사를 갖다가 외가 쪽 조상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오술 오면은 남쪽, 술이면은 북서쪽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북서쪽 이런 방향으로 또 이렇게 막걸리라든지 술을 이렇게 뿌리면은 이 조상님들이 도와주신다고도 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한번 뭐 내용은 있으니까 저는 안 해봤습니다만도 이 양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장사가 잘 안 된다든지 하면은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간단히 또 통변을 해보겠는데 통변이 계속 2019년생만 뽑으니까 좀 이상해가지고 오늘은 그냥 1972년 5월 18일 20시 그냥 뭐 클릭되는 대로 아무거나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뭐 어제 남자분 했으니까 오늘은 여자분. 그러니까 찍으니까 이 여자분이 48세 여자더라고요. 그러면 48세 여자분의 원국을 가지고 또 대충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는 그림을 보듯이, 그리고 이분이 여성분이니까 아무래도 음양이 짝이 되는 양의 덕을 좀 보려면은 양운동을 하는 글자가 땅바닥에 많이 깔리면 좋겠다. 땅바닥이 이게 현실이잖아요. 청가는 생각이니까. 근데 좀 이분 팔자 같은 경우는 불행히도 이 엄운동을 하는 선수가 신자진, 사유축 3개나 되고 양운동, 인호술은 하나밖에 없어요. 인호술 이것도 술도 양운동은 하는데 술이 큰 권역에서는 엄 쪽에 있는 글자잖아요. 신부터 축까지 있는 거죠. 신유술, 해자축이. 그래서 크게 사회 양의 덕, 양에 해당하는 존재 또는 우리가 사회적인 또 엄의 덕, 뭐 남자 입장에서는 엄덕인데 뭐 엄덕을 갖다가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사회적인 숨은 덕 이런 것들을 좀 보기가 힘들다. 쉽게 얘기하면 좀 사는 게 좀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죠. 도움을 받는 데가 별로 없으니까. 이 전체적인 48세 여자분이. 그 다음에 투출한 오행은 우리가 다 추출되어 있죠. 그죠? 수도 있고, 목도 있고, 화도 있고, 토도 있고, 금도 있고. 그래서 일단 투출한 오행은 다 했으니까 뭐 어떤 운이 오더라도 큰 기복은 없겠다. 그러니까 단절이 안 되니까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게 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충작용이 되니까 크게 기복은 없을 것 같다. 또 이렇게 또 판단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재관이 묻고 사는 거니까 재관 위주로 보면은 이게 모기관이잖아요. 이게 지금 연월에 편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가 정인이잖아요. 이렇게 을사가 동주해가지고 관인통명이 되고 있다. 그러면 아마 직장 조직 길이 유리할 것 같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사유합 식신이 또 있습니다. 사유합 식신. 식신이 또 이렇게 국을 이루고 있어서 식신도 강합니다. 근데 지금 식신생제가 사유합하고 자하고 식신생제로도 보는데 뭔가 이렇게 서로 합으로 묶이지 않으니까 조금 원활한 식신생제는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렇게 뭐 물건을 맹건다 그러면은 물건을 맹걸었는데 이게 뭐 합으로 이렇게 좀 뭐 유하고 묶이든지 사하고 묶이든지 묶이면은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바로 이렇게 돈을 결제를 받는 형태인데 서로 묶이는 게 없으니까 물건을 만드는 게 이 돈으로 바로 연결은 안 되는 그런 식신생제. 하지만 중간에 뭐 운이 좀 온다든지 아니면 좀 뭐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좀 있다가 또 뭐 결제를 받는다든지 이런 형태가 되겠죠. 관련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대원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 명은 식신생제로도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관인통명, 직장길로도 갈 수도 있고, 사업길, 직장길 다 있습니다.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웬만한큼 좀 신강해야, 몸이 좀 강해야 식신생제로 가거든요. 근데 뭐 인성도 있고 겁재도 있고 하니까 뭐 그렇게 약하진 않습니다. 식신생제를 충분히 할 만한 이렇게 명은 됩니다. 대운이 지금 이제 어릴 때 보면 15세 묘인 관운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축자해 전체적으로 재성운으로 흐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뭐 확인해 볼 게, 만약에 대운이 이분이 만약에 관인통명 직장 조직길로 간다 그러면은 젊은 날에 직장 조직에 가담한 걸 그대로 쭉 가면서, 이 해자축 요거는 그냥 조금 재물이 안정적으로 구축되는, 직장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면서 그렇게 볼 수 있고, 아니면 식신생제로 간다 하면은 이 해자축 요 운에 뭐 원활하게 재물 융통이 될 거다, 이렇게도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튼 대운의 흐름은 관에서 재성으로 흐르고 있다. 그 다음 우리가 35세 신축 대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게 어쨌든 25세에서 34세까지는 땅바닥에 이 인관이 깔리지 않습니까? 또 양의 덕을 볼 수 있는 양대운이고, 이 시기까지는 뭐 직장 조직을 생각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 그런데 이제 신축 대운에 들어오면은 이게 관이 두 개지 않습니까? 편관, 정관. 그래서 을관에서 갑관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어른 겨울에 이게 천목으로 보는데, 해자축 겨울에 얼고 마르고 이게 세력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을관보다는 갑은 기운이니까 해에서 장생해 가지고 축대원에 관대지지 않습니까? 그 시기가 35세 같으면은 우리가 일시 부분도 어느 정도 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세운에서 뭐 어떤 하나의 변화가 있을 때 을에서 갑으로의 관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편관 스트레스를 쓰다가 겁재가 있는 관이니까 뭐 여자들이 많이 근무하는 그런 좀 편한 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형제 중에 누가 하는 형제 회사에 우리 자기가 갈 수도 있고, 이런 형태대로 관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대운이 천간의 식신, 신이 식신이잖아요. 식신을 보아서 그 다음에 사유가 지금 국을 이루고 있잖아요. 식신이. 그래서 이런 형태의 뭐 이 유가 우리가 식신이 밥그릇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 밥그릇에 인성이 관여하는 형태지 않습니까? 이 사유합을 보면은, 그러면은 부동산 뭐 공인중개사도 될 수 있을 거고, 또 기토의 특성이 중간에서 이게 중개하는 그런 기운이 강하잖아요. 편관은 또 말로 먹고 사는 그런 기운도 있고, 그래서 인성이 관여하는 밥그릇을 보면은 부동산 중개업도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커피숍 같은 거 이런 것도 해가지고 독립 사업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55세 기해대운 양대운부터는 좀 안정이 될 거다. 왜냐하면은 자축은 아무래도 음대운이고 음의 글자가 많다 보니까 좀 여자가 양의 덕을 보지 못해서 좀 괴로워요. 돈을 벌어도 괴롭고, 뭐 쉽게 하면은 남편이 있어도 남편 덕도 좀 제한적이고. 근데 이제 술해 이거는 양대운이니까 어느 정도 이때부터 좀 안정이 안 되겠느냐 이리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면은, 그리고 지금 좀 보면은 이 신자진의 윗그룹이 뭡니까? 해묘이잖아요. 신자진의 윗그룹이. 근데 윗그룹에 투출이 없다. 이거는 자기가 굳이 내 현재 신분 상승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애를 쓰거나 노력하지 않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뭐 현재 자기 수준에 자기 일하는데 만족하고 그렇게 살 것이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잘못 들어온 거네요. 이거는 지우고요. 그래서 계략적으로 뭐 이렇게 보면서, 물론 또 뭐 관난 보면은 이게 또 이 관이
이 지금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자기 식신하고 이렇게 연결된 관을 배우자로 보는데, 그 식신하고 이렇게 식신유가 이렇게 편관하고도 연관이 되고 유술로 물이 지으니까 이 정관하고도 물이 짓고 하니까 이 자축 대운 시기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편관하고 인연이 다 있다 그러면은 이 정관하고 새로운 인연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씨앗, 징조, 기미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축 대운이 엄대운으로서 남편의 덕을 보기 힘드니까 이 시기에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뭐 45세 대운이 끝나는 55세 전에 55세 뭐 요 인근에 이런 갑하고 갑이 또 해에서 장생을 하니까 뭐 45세 경자대운 하반기 6년차 7년차 정도에 이쪽하고도 인연이 돼 가지고 이때부터 좀 안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씨앗 기미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설계도인데 설계도대로 뭐 다 건축되는 건물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시기적으로 봐서 뭐 물어보고 그게 맞춰서 이 정도 건축물이 됐구나, 이 정도 건축물이 됐거나 보고 그때 가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이제 올해 기해년 신수는 천간에 비견이 뜨고 지지는 정제고 또 간목 정관이 장생을 하고 이게 이제 올해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 비견하고 관계된 그런 일들, 정제니까 뭐 재물적인 안정 또는 뭐 비견하고 어떤 일을 했는데 뭐 안정적인 재물이 들어오더라. 그리고 정관이 장생하니까 직장 조직이 있다면 직장 조직의 뭐 발전, 뭐 진급사, 그 다음에 뭐 배우자 같으면은 배우자 쪽에서도 뭐 상당히 관이 장생을 하니까 배우자가 뭐 조금 더 일이 잘 된다든지 하는 그런 형태, 쭉 우리가 현실에 맞춰서 그분하고 상담을 함으로써 이거는 맞춰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망신살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 진급이라든지 이런 윗그룹이잖아요. 뭔가 자신의 어떤 신분 변화를 위해서 올해 한 해는 노력하는, 특히 이제 기가 기를 보면은 자아 성찰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이리 살아서 안 되겠다.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 한 단계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당연히 지지로도 망신살이 오니까 올해는 그런 기운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기운이 강해도 뭐 결과물이 정제고 정관이 장생하니까 나쁘지는 않죠.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배우자궁 사회궁인 사유를 갖다가 해가 격각을 합니다. 격각을 해가지고 또 사유가 뭡니까? 식신이고 정인이잖아요. 그래서 뭐 육친적으로는 어떤 좀 아픔이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은 모친이라든지 부모 형제 자리를 격각을 하니까. 하지만 범부 필부 일반적인 사람은 이 합으로 묶여 있을 때 충이 들어오면 무조건 좋습니다. 내가 뭐 잘 나가는 선수 같으면은 이게 좀 꺾인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뭐 그렇게 꼭 잘 나가는 그런 일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냥 뭐 어제 같은 오늘 내일 같은 오늘 뭐 이렇잖아요. 그죠? 그럴 때 충이 들어와서 한번 흔들어 주면은 뭐 대부분 10에 8구는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드려 주는 선수도 뭡니까? 정제잖아요. 정제. 정제가 식신을 두드리니까 내가 뭐 갖고 있는 활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돈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좋게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재물로는 해자축 기토일간에서는 길하다. 뭐 인성운은 우리가 해자축에서 조금 허물어지니까 예를 들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화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단 직장 조직에 계신 분들은 인성이 좀 약해지니까 도덕적인 부분들, 특히 뭐 뒷돈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걸 제극인이라 하잖아요. 인성을 극해가지고 재물 때문에 인성을 극한다. 제극인. 제극인이 되면은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고. 그 다음에 간목이 장생을 하니까 정관을 쓰고 있다면 굉장히 좋다. 또는 뭐 지금 현재 편관을 쓰고 있다 그러면은 편관을 떠나서 정관하고 다시 인연이 되는 이 시기도 되겠죠. 한 48세 정도 되면은 아까 대운에서 뭐 55세 들어가는
45세 뭐에서 55세 이 사이에 이 갑이 장생을 하니까 이 계기가 만들어진다든지 인연이 된다든지 하는 것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이 기간이니까. 그 다음에 식상은 원래 뭐 식상이 강한 상태에서 유금이 우리가 뭐 해자축에서 해자축까지는 나름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성 쪽인 이런 부분만 좀 조심하면은 뭐 크게 올해는 무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어제 하다가 말았는데 우리가 명리대중화, 시운역학, 재미나는 역학, 생활역학 요까지 있고 그 다음 생활역학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뭐 오늘 육친이 비겁이라면은 실수, 손재수 그 다음에 편관이라면은 스트레스, 호랑이 핥힘 약간의 그런 사고수, 뭐 접촉사고 이런 것들 또 편인이라면은 이게 식상을 극하니까 손발이 평소보다 다르게 어지럽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뭐 이런 흉신이 들어오면은 나의 평온함을 질투하기에 약간의 그런 것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역학을 이렇게 접목해가 보면은 뭐 상당히 재미가 있고 또 역학도 쉽고 재미도 나고 또 실제적으로 생활 역학도 되고 뭐 이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길어졌는데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카페 사주자유통변은 역학의 대중화를 염원하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공부방입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공부합시다. 감사합니다. 팔자를 버사모였습니다.